자, 정봉주 후보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당원들과의 이간질 갈라치기를 경고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충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가 당원들, 개딸들과 싸운다고요? 당원 여러분들이 살려주신 정봉주입니다. 당원대회 기간 중 김두관 후보의 개딸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를 요구했던 바로 그 정봉주입니다. 명백한 수구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 이간질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야기적 프레임을 깨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를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개딸 당원들이 이재명 파리 일리가 있습니까? 장막 뒤에 숨어 이런 소중한 열정과 진정성을 악용하고 이재명 이름 팔아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오직 한 줌뿐인 이재명 파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개파는 패배의 다른 이름입니다. 개파 정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에겐 내부의 개파 정치,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감정의 찌꺼기들로 인한 뼈아픈 패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이 낫다, 문재인 되는 것보다 박근혜가 낫다는 우리 내부의 댓글들, 이런 악순환은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윤석열 되는 게 낫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0.73%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부 분열, 개파 정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이재명의 정치는 오로지 당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파 없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파 없는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모두와 함께 오로지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개파 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한 충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기자회견문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리의 전사 정봉주. 오직 당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아까 맨 첫 장에 보시면 올렸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글을. 근데 밤사이 사라졌어요. 이게 왜 사라졌냐? 욕하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거든요. 평상시 정봉주의 게시물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렸어. 그래서 지우고 다시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정봉주가 쓴 이 글은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걸 왜 정봉주가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우리가 궁금했던 건 왜 박원석이라는 저쪽 수박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금 새로운 미래 아닙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런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담, 불만, 이런 거를 뒷담화, 이걸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따져 묻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빠지고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맞는 말인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묻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은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고 정봉주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겠죠. 제가 뭐 영향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정봉주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지 되는 거고, 그 결과에 저는 따를 겁니다. 저는 정봉주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제 태도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봉주라는 인물이 최고위원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정봉주의 진심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봉주 확실하지, 믿을 수 있지, 전투력 좋지, 윤석열 탄핵까지 가는데 정봉주만한 전투력 있는 사람 최고위에 있으면 좋지,
이게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었어요. 다만 그의 처신, 발언 이런 거에 막연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보다 잘 싸워줄 거라는 믿음이 더 컸어. 그래서 그를 지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민주당에게 버림받았던 것,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던 점, 이런 것들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막연한 불안감, 실언을 할지도 모른다, 처신이 좀 못 믿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그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더 든든했기 때문에 정봉주 최고위원으로 한번 밀어보자, 이런 여론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봉주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실한 불안 요소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자, 박원석이라는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정봉주를 좋아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정봉주의 언행 하나하나 우리가 불안해해야 된다, 이거를 스스로 입증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봉주가 수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까지 갑니다. 정봉주가 김어준이 정봉주를 밀고 있고 결국은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다 뭐 이 논리로 또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정봉주 수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박은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진정성, 이것도 믿습니다, 저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의 언행, 최고위원의 자격 미달 아니냐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선거 상황에 따라 이성을 잃는 권력 추종형 인간은 최고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왜 우리가 좋아했던 정봉주가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됐는가? 선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이번 사태가요, 정봉주가 첫 번째 주말에 1등을 달리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봉주가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을 때 수석 최고위원을 노리고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쟁쟁한 원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쫙 있는데 당선조차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주말 뚜껑을 열고 보니 압도적 1위를 찍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정봉주의 생각 회로가 꼬이기 시작한 거다. 자, 당원들은 정봉주의 선전이 반갑기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되는 것까지는 동의했는데 수석 최고? 이거 맞아? 이런 당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많아졌어요. 김민석 수석 최고가 되는 게 그림은 제일 좋은데 이런 생각하는 당원들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이런 발언을 하죠. 자,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이런 불안감 존재했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요게 또 맞물리면서 당원들이 그 이후에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봉주는 안정권이다, 최고위원은 된다, 수석 최고까지는 아닌 것 아니냐, 이러면서 김민석 후보를 밀기 시작해요. 그래도 정봉주 2위를 찍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표는 많이 나왔어. 자, 그런데 정봉주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해. 자, 김민석 후보가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정봉주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원들은 정봉주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개입을 했어. 그래서 판이 틀어졌다. 이런 오판을 한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첫 번째 주말에 압도적으로 내가 1등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야 말 한마디에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개입하지 않았으면 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말에 1등을 찍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일이긴 해요. 자,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선거 개입으로 내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못되게 생겼다라는 불만, 이게 막 쌓여간 거죠. 그리고 박원석이라는 사람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노골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게 방송으로 폭로가 됩니다. 결국은 정봉주가 수석 최고를 꿈꾸게 된 게 화근이 아니었을까? 정봉주가 수석 최고를 놓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박원석에게 표출하고, 만약에 수석 최고 욕심만 안 냈으면 정봉주는 무난하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박원석의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이 논란이 막 커지니까 저는 정봉주가 이성의 끈을 확실히 완전히 놓아버렸다라고 판단해요. 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게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뜬금없이 명파리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시전해버려요. 정말 최악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정봉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정봉주는요, 이성의 끈을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수석 최고의 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 때가 되면 바보가 되는 정치인들 많이 봅니다. 지금 김두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정봉주를 보잖아요.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주변에 사는 말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수를 계속 던지고 있다. 정봉주라는 인물에 대해 저는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수석 최고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바보로 만들어버릴까? 정치라는 게 참 무섭고 선거라는 게 무서워요. 안타깝지만 지금의 정봉주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선거 때 횟가닥 해버려. 유세뽕에 취해서 횟가닥하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 많이 봅니다. 지금 김두관이 전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김두관은 이게 첫 번째도 아니죠. 경남도지사 걷어차고 경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선거 때만 되면 저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래서 정봉주는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이성을 잃는다? 좋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정봉주는 민주지형에 쓰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봉주 좋아합니다. 유쾌한 것도 좋고 직진 스타일도 좋고 좋아해요. 가끔 사고를 쳐. 불안함이 있어. 그래도 정봉주의 진심은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최고위원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주당도 완전히 내쫓자? 제명시키자? 저는 그건 또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라는 인물을 품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봉주라는 인물이 최고위원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떡하겠어. 당원들의 선택이 이렇구나.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맨눈으로 감시하고 정봉주 긴장해라 라는 걸 계속 외치는 수밖에는 없겠죠. 민주당과 이재명에 누를 끼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최고위원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봉주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여전히 많이 있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정봉주 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는 너무 안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건으로 결국은 김어준, 이동영 이런 쪽으로 갑니다. 새날 민주 스피커
세력들에게까지 지금 옮겨가요. 타겟은 그쪽입니다. 이거를 갈라치기에 써먹으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준동하고 있어요. 지금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하고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변희재 증인 민주당 내에서 막았다. 김승원 의원이 변희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자, 정청래가 막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청래가 이재명의 적으로 둔갑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냐? 또 김어준으로 갑니다. 정청래와 김어준은 친하니까. 김어준이 변희재를 막았다. 자, 이렇게 갑니다. 지금 모든 타겟이 김어준, 새날, 이동영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만 나오면 김어준, 이동영, 새날까지 엮습니다. 다.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을 조지고 힘 빼는데 재료로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잘못을 했고 정봉주를 최고위원회에서 잘라내자. 이러면 되는데 정봉주에 대해서 정봉주 욕 안 하는 김어준, 정봉주 욕 안 하는 이동영, 정봉주 욕 안 하는 새날. 이렇게 간다니까?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정봉주 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인 되면 안 된다. 아마도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고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결론이 나니까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